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계엄 얘기를 꺼냈어요. 이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닥친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탄핵당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행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해서 국회 출석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반수 찬성을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아니면 북한을 자꾸 자극을 해서 준전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자, 전시 상황에서는 당연히 계엄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는 짓거리 봐서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놈들이죠. 자, 범죄 혐의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범죄 혐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당연히 지들 깜빵가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도 남죠. 최근 2, 3일 전에 공개된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공격형 아파치 헬기가 서울 상공을 막 날아다닙니다. 이거 계엄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탱크가 서울 도심을 진입해도 전혀 이상할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것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 저거 보세요. 자, 아파치형 공격형 헬기가 서울 도심 하늘을 활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을 뭘로 보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도심 하늘에서 저런 짓거리를 무력 시위 비슷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저렇게 자꾸 저런 장면들을 목격을 하다 보면 탱크가 서울 도심을 활개치고 다녀도 별 경계심 없이 뭘 의뢰 저런구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저들의 목적이죠. 야당의 계엄 주장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일축했던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팔팔 잡아띱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정치 당연하겠죠. 공세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팔팔 잡아띱니다. 정부가 하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도 하지만 없는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얘기예요. 대표님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양보해 주셔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스마트한지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양보했죠. 한동훈 먼저 얘기하라고.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메모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 대표 상속 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계속 메모합니다. 기업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얼마나 스마트한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발언 시간에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저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보세요. 일자리를 잃는 윤석열 메모하는 거 봤습니까? 현실 하나 꼼꼼하게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대표님께서도 반박하기 위해서 메모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야. 이재명 대표 역시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원하고 계시다고 대단합니다. 연설도 잘하고 딕션도 좋고 전달력도 뛰어납니다. 이 지식도 많고 판단력도 좋고 이재명 대표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당대표가 꼼꼼히 메모하시는 분 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다 계략이 있었던 거야. 이재명 대표는 다 전략을 짜고 나온 겁니다. 상대방을 먼저 말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꼼꼼히 분석을 해서 본인의 모두 발언 시간에 다 반영을 해서 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훌륭합니다. 역시 준비된 대통령 후보. 자, 오늘 회담의 승자는 이재명 대표였죠. 한동훈 대표는 역시 핫바짐을 입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죠. 최병특검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 양보하겠다.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했어요. 제3자 특검도 받겠다. 제보 공작도 받겠다.
그 추가로 얘기하는 것도 다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으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합의가 불발됐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최혜병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해놓고 지가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조건을 붙이더니 민주당이 다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왜 합의를 못하냐 이거죠. 지가 핫바지임이 입증이 된 거죠. 공공의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강단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용산 눈치 본다고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합의를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핫바지라는 얘기예요. 한동훈이 용산의 뜻에 거슬러서 이재명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을 했다고 해서 용산이 경로했다고 합니다. 왜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그렇게 왜 네가 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론하냐, 왜 공공의료에 대해서 거론한 데에 대해서 대표회담에서 거론한 데에 대해서 아주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도 지가 살려면은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윤석열, 김건희와 결별을 선언하고 강단 있게 나가야죠. 안 그러면은 지도 같이 죽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순장돼서 같이 죽을 거예요. 하여튼이 간에 오늘 회담의 최대의 승자는 이재명 대표였다라는 얘기죠. 용산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역할을 했어요. 한동훈이 핫바지임을 입증을 해냈어요. 역시 이재명 대표 훌륭합니다.